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네.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거짓말쟁이.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국회에서 며칠 만에 나오셨어요? 3일부터 그러니까 12일인가요? 12일 뭐 동안. 날짜도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 예. 주무셨어요? 저 회관에 네. 뭐 매트리스 하나 깔고 예, 잤습니다. 국회의장이랑 몇몇 분은 아예 국회 밖으로 안 나오시더라고요. 예. 네. 아이고. 아이고 참. 자, 언제 처음 아셨어요? 사실 조선일보가 김민석 의원한테 사과를 다 했어요. 네. 언제 처음 아셨어요? 글쎄 그 실제 그날 했다는 것은 그날 당일 알았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희 보좌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영현 씨를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뉴스를 딱 듣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가 모든 것에 저의 의심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런 설마 하는 상황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설마설마가 사실 그 전까지는 계엄령까지 생각을 못했죠. 근데 김영현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신원식 그러니까 실장이 장관이 된 지 뭐 1년 남짓이어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네. 김영현 씨가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감청이 뚫리고 북의 무인기 오물풍선 이런 등등이 다 뚫렸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볼 수가 없고 유일한 것은 충암 출신이라는 건 하나인데 참 충암 고등학교 지금 동문들 계실 때 참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나 갑자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그지? 라는 것이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여러 가지 동기를 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박선원 의원 오셨지만 제가 박선원 의원하고 40년을 아는데요. 오래되셨네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박선원, 김병주, 부승찬 이런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참 호흡이 잘 맞았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이제 정보와 첩보를 또 수집하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저는 처음의 시작은 그런 논리적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대통령의 그 8.15 그 이후에 반국가 세력 얘기를 보면서 뭐지? 이게 하면서 연결해서 쭉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쭉 찾아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8번을 했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등등을 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첩보와 예. 그리고 김용현의 국방장관. 왜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예, 제일 첫 번 의심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제기를 쭉 종합을 하고 보니까 확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18일 날 전당대회가 되고 22일 날 그 최고위원회에서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계엄 경고여서. 첫 번째 회의는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고 예. 실질적으로 발언을 하는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모든 전국을 훑어보니까 그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뚫을 길이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그때 욕 들어서 많이 하셨죠. 그때로부터 이번까지 그냥 욕 수준이 아니라 거의 또라이가 됐었습니다. 욕 많이 하셨는데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계엄이 실패한 수많은 요인들 우연과 필연이 겹쳤는데 그때 미리 경고한 것이 저건 아닐 거야 하면서도 민주당 의원 전원의 가슴속에 담겨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서로 비상연락망을 돌린 것도 아닌데 다들 국회로 달려온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 중에 확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네. 저는 확신을 했고 김병주, 박선원, 부승찬 등이 확신을 했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확신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이제 알려졌는데 네, 왜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나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엄
테러, 그 다음에 이 재판으로 죽이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이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래서 그 트랙을 우크라이나 트랙, 남북 트랙, 광화문 트랙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트랙을 트리거로 만들어서 갈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논리적인 전망이 됩니다. 네, 그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국회 트랙을 잡은 거죠. 국회가 잘못됐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재명 대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이렇게 확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하고 여야 대표회담이 끝날 때 맨 예.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툭 던졌습니다. 계엄 얘기를. 그래서 그 계엄 얘기가 기사가 한번 또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알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경고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머릿속에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되돌아보면 다행인지 그때 30분만 늦게 소집돼서도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속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 누군가 보낸다든가 그래서 뚫고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첫 상황이니까 정신없이 맞이했는데 저게 좀 제일 긴장했던 시간은 1차 해제가 되고 나서부터 한 이틀, 첫 이틀. 저도 그랬습니다. 그땐 정말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저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때는 저는 결국은 그 소위 휴전선 트랙을 활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면 죽는데.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다 수사선상에 상당 부분 이 수뇌부가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람들은 내란 수사를 하면은 아주 중형이 딱 정해져 그렇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판사판에 딱 동기가 형성돼 있고 그때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아까 박선원 의원도 말씀하셨을 텐데 누군가를 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하여간 휴전선에서의 총격 몇 발로 그래서 제가 그 입장문을 쓰면서 휴전선에서의 총격 몇 발로 우리가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예측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럼 그때는 전시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그렇죠. 확보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의 교란, 그 꼭 북한 간의 교전이 직접 교전이 아니어도 그렇게 의심되는 그럼요. 의심되는 북한군 군복만 나와도 윤석열을 바로 튀어나왔을 거예요, 다시. 그때는 그냥 밀고 가는 상황이어서 그 한 이틀이 정말 긴장됐는데 다행히 결과적으로 그 이틀을 비교적 저희가 대처를 조목조목 이렇게 그걸 민주당이 너무 잘했어요. 한것 제가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라고 해놓고 칭찬하는 경우 진짜 드문데 예. 민주당이 너무 잘했어요. 예, 그날 박수 한번 받아야 돼요, 진짜. 그 직후의 대처는 저희가 어디를 수사해야 된다, 어디를 출국 금지해야 된다, 또 어느 종목을 문제 제기했다 하는 등등을 첫 이틀 대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지금 이게 한 이제 3주 지났죠. 그러니까 계엄으로부터 2주 전쯤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영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 다시 보면서 소름 돋았거든요. 요거 압축한 버전을 잠깐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죠.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잠깐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요. 네. 진지하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있어봐요. 사과 말씀 두 드릴게요. 사람의 딴 눈빛을 얘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사과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잠깐만. 노무현 대통령 매주 골프 쳤다고 이야기했으면 왜 그런 발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가만히 하는 있어 보세요. 왜 근데 큰 소리를 진지하게 치세요? 사과 말씀을 하시라고. 왜 큰 소리를 치세요? 조용히 얘기하셔도 자. 얼마든지 들리니까 사과를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그 표현이 과했다면 그 표현이 그렇게 과했다는 게 생각합니다. 아니라. 하지만 잠깐만. 네. 장난쳐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유감이라고 어디다가 우리가 여기 무슨 일본 총리 얘기 듣는 줄 알아요? 다시 사과해 보세요. 자주 운동을 자주가 아니라 매주라고 했잖아요. 아니 바로 얘기하세요. 본인이 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해서. 얘기하잖아요. 자주 운동을 하신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가 다 알죠? 누가 다 알아요? 자, 장관 장난치지 말고 본인이 한 얘기 똑바로 기억해서 필요하면 정회를 요청해서 속기록 갖다 줄 테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근거를 개혁하면
그 근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근거를 찾으십니까?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야, 저때 둘 다 속으로 너 계엄하려고 그러지. 넌 계엄하면 넌 죽었어. 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저게. 네, 김용현, 잠깐만요. 의원님 신원식, 잡혔으면 죽었어요. 김용현, 김용현 씨한테. 신원식, 여인형 셋을 국회에서 국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쭉 서로 질의응답으로 붙었는데 세 사람이 다 저한테 화를 냈다가 부인을 했다가 사과를 하고 셋이다. 예. 근데 워낙 저는 사실 국정감사 때 딱 계엄 하나를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 과정에서 워낙 서로 감정이 상해서 속으로는 정말 제가 섬뜩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속으로 어떤 감정 상태를 갖고 아니, 있을지. 계엄 해제 못했잖아요. 네. 어차피 1차 체포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특별히 김영현 저자가 와가지고 특별히 손봐 주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손봐 주었을 것이고. 감정이 실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때 머릿속에는 너 2, 3주면 끝이야 너 이 생각을 하고 있은 나중에 상황.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의원님은 거죠. 너 계엄하려고 그러지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게 사실은. 야, 그 제가 다시 보고 나서 저거 6분짜리거든요. 제가 풀 버전 지금 저희가 잘라놓은 건데 풀 버전 보시면 더 소름 끼쳐요. 야, 이거 김민석 의원 죽을 뻔했다 진짜로. 근데 사실은 저는 1차 시도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전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냐 파병을 하냐 그다음에 국회 시정연설을 오냐 마냐 하는 그 11월 5일부터 15일 그거 한 열흘 정도에 그때 저는 사실 한번 시도하려다가 놓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기호 문자라는 게 나와서 예, 그렇죠. 그게 한번 휘청했거든요. 한기호 문자라는 게 이제 사전에 문자가 한기호, 드러나서 네, 한기호 의원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윤석열이 한기호 의원을 다시 국방장관으로 시키려고 임명하려고 했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띄워봐요 이거. 예. 예. 한기호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을 때려가지고 그것을 남쪽에 써먹자 이 취지를 그렇죠. 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을 저걸로 자극하자고. 저게 한기호의 제안을 신원식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저 내용은 한기호가 물어보니 신원식이 이미 했습니다, 할 겁니다라는 확인된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리크 노출된 것이어서 들통 사건이 그래서 제가 저걸 들통 사건이라고 봤는데요. 이미 그때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때가 1차 기획이 아니었는가. 근데 저 때 이렇게 예상치 않게 노출이 되면서 한 번을 놓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쪽이 시기 선택을 좀 뒤로 미루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후 택일에 대해서는 언제가 적기라고 생각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시기 선택을 아마 원래 생각보다는 조금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명태균 폰, 김건희 특검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네. 그 탄핵 카드를 저희가 꺼냈는데 왜 꺼냈냐면 그때만 해도 김용현이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여서 탄핵 카드를 꺼내기가 좀 어렵다고 봤는데 제가 한 열흘 정도 멈춰 있었던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는 흐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시 긴장을 조성하는구나 싶어서 그거를 통제 못한 것을 근거로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딱 2주인가 3주 후에 이 상황이 생겼는데 김용현 탄핵되면 지금 지휘자가 없어지니까 전체 탄핵이 되면은 일단은 이걸 행동 대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신원식과 한기호의 문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마치 무인기 평양에 보내서 도발한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 죽인 다음에 그걸로 북을 자극하는 요소, 도발하는 요소로 쓰자는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저게 요즘엔. 저런 방식으로 이게 계엄이 발동이 됐다면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전시 준전시의 어떤 헌법상 그렇죠. 발동 요건을 명분으로는 둘러댈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발동 요건 휴전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외환 또는 광화문의 어떤 소요, 치하 이 세 개가 안 맞는데 우리는 국회가 너무 나빠서 그랬어요라는 얘기를 스스로 윤석열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스스로 이것이 위헌 위법이라는 걸 드러낸 거 아닙니까? 저런 게 안 만들어져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예산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엄을 네, 선포해 네. 놓고 나중에 부족한 계엄 그 요건을 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고 그 상황이 나중에 이걸 조사하다 보니 이런 것이 등장했다고 그냥 묻어버리려고 그렇죠.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1차 계엄이 된 이후에 해제 가결이 되고 그 한 2, 3일 정도의 예, 추가로 그 만들어서 뇌관을 저희가 예. 제거하는 과정 그때 그 상황으로 급하게 가려고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받았던 오비랑 통화한다는 제보가 그거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현역들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꼼짝 네. 마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오비와의 어떤 오비가 실제 준비돼 있었고 그 오비의 인물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제보들 오비 전화 김건희가 오비에 계속 전화한다. 그리고 오비들 그러니까 암살조가 따로 준비돼 있어서 이런 작전을 펼치려고 했었다. 그리고 브래드 셔먼이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북한군으로 위장해가지고 한국 내에서 뭔가 일으키면 미국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잖아요. 갑자기 맥락에서 튀죠. 굉장히 튀는 예, 얘기죠. 예.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 구절은 머릿속에서 다른 사고가 이렇게 흐름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너무 이상한 튀는 얘기죠. 이상한 예. 질문이죠. 북한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고요. 북한의 도발이 없는데 위장 작전으로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내 한 장소를 공격하는 것 이런 표현을 썼고 북한에 의해 공격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 미국은 알고 있다. 뭐가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구절의 맥락이 어떤 이유로 그때 그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브래드 셔먼이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 예. 제가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추정할 수는 있죠. 그 머릿속에서 우리가 통상적인 논리의 흐름과 다른 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예. 예, 그거를 한국에 계속 경고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말을 굳이 인터뷰를 했던 거 보면 그런 것 그게 의원님이 걱정하신 계엄 해제 이후 2, 3일 동안의 그 예, 걱정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걱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모든 게. 이번 탄핵 가결을 하고서도 저희들이 계속 복귀를 하는데, 뭐, 이 대표님하고도 말씀하고 지도부가 하는데 계속 섬뜩한 거예요. 아슬아슬했어요. 네, 모든 복귀를 게. 하면서도 사실 가슴이 잘 내려앉지가 않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사실 탄핵이 안 됐고 실제 윤석열은 끝까지 싸운다고 했으니까 저들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저자들은 분명히 직무는 정지했고 권한은 없는데 여기저기 전환을 할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다행히 이제 그래도 큰 틀에서의 군심이 그렇죠. 안정이 좀 되어 있고 그런 점이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100만에 하나, 그러니까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0만에 하나 윤석열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끔찍합니다. 진짜. 그거는 뭐 끔찍을 넘어서서 그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모조리 다 예. 계엄을 실패하게 만든 자들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은 헌재가 얼마나 이게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제보 하나 처음 얘기하면 기각돼서 돌아올 줄을 믿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돌아오면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할지를 얘기한다는 믿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나름 대응을 하고 논리를 세우고 김영현이 진술 거부로 돌아서고 사실은
저도 어제부터 이제 다시 이게 끝난 이후의 상황을 쭉 보면서 헌재가 사실은 복잡한 판단을 할 거 없이 이미 온 국민에게 보이는 상태에서 드러난 진술,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시, 준전시 또는 어떤 치안 부재의 상황이 아닌 다른 이유를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계엄을 했다라는 진술과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나와서 핵심 사령관들이 지금 상황을 전시, 준전시 등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결의했다는 세 가지 증언, 이미 공개된 증언만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깨고 들어가서 네,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 했다는 네 가지 사실만으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것은 끝나야 마땅하죠. 형사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냥 그 진술된 사실만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 없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이 지금 3명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거 아닙니까? 신속히 진행해야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행체제인데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윤석열이 현직에 있었다면 직무정지가 안 됐다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했겠죠. 근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이라는 것을 가상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현재로서는 선출된 권력은 국회밖에는 없는,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네. 가지고는 국회밖에 없는 것이고, 내란 수괴인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이 진행되면서 내란 가담의 의심을 받고 수사 대상인 총리가 다른 내각과 함께 권한대행을 하고 내란을 옹호한 정당인 국힘과 함께 일정하게 국회에서의 일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수용적인 역할로 국한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무슨 거부권이니 무슨 등등 뭔가 적극적 역할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가상이고요. 그걸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하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근데 것이죠. 만에 하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탄핵될 수 있는 거네요. 그 국민들이 일단 용인을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근데 지금 하도 미친 상황을 많이 봐가지고 저희가 예. 그 고민을 많이 했죠. 한덕수 총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때 국무회의에서 명백히 반대했다고 드러난 사람이 아닌 한은 아니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도의적으로 볼 때는 예. 누구도 능동적으로 이 사태 이후에 능동적으로 이 사태를 진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국무위원 누구도 최소한 양심에 의해서 자기 직을 던지는 최소한의 수준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국민 누구도 믿고 맡기는 것이다라고 위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불가피하게 잠시를 챙겨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와 오판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하면 국회가 가진 그 공직자 탄핵 소추권으로 사실 국민들과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저 부분은 문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탄핵 이전에라도 탄핵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가장 큰 과제가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거나 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바로 탄핵해 있을까 주세요. 봐. 예. 저희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박근혜 탄핵 때는 부끄러웠거든요. 예. 이번은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에 떠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선 만들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탄핵해 주시고 예.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고 의회가 네. 가진 풀 파워를 발휘해 주십시오.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